22년차 프로 직장인 최재권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. 신규 직원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거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. 신규 직원 여러분은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? 가르치셔 보신 분들은 그런 말들 이구동성으로 하세요. 아니 제가 나이가 몇 개고 이제 업무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몰라? 얼마까지 알려줘야 되지?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. 왜냐면 지금은 옆에 있는 직속 상관, 직속 선배가 어떤 업무를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누군가를 알려줄 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단계를 바로 직전에 지나쳐온 사람이에요. 어제까지 그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죠?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법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처음으로 직원을 받고 알려줬던 그때가 2018년이었고요. 그때 저하고 신규 직원하고 나이 차이가 13년이 났어요. 그러니까 그 엄청난 차이를 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더 대단한 건 그 직원의 바로 나의 위가 저였다는 거죠. 이런 얘기 좀 드려보고 시작할게요. 신규 직원은 신생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. 우리 20살 되면 성인이라고 인정받죠. 왜 성인이라고 인정받죠? 바로 신체가 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. 이제는 술을 먹어도 괜찮고요. 담배는 이러나 저러나 안 좋긴 하지만 청소년 때 피는 것보다는 조금 타격이 덜 입었다고 해서 신체적인 성장이 끝났다는 거예요. 근데 조직 생활을 시작하는데 20살이면 이제 정말 다 큰 거 맞을까요? 아닌 것 같은데요. 경험을 해본 게 없고 노력을 해본 게 없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도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? 이제 제가 직장 생활 21년 차, 22년 차니까 저는 직장 생활에서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성인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이 안 힘드냐? 아니요. 성인이어도 직장 생활은 힘들어요. 2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힘든 건 힘들어요. 그런데 이제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직원이 어떻게 그런 단계들을 다 알 수 있고 힘듦들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? 당연히 안 되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건 맞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. 제가 오늘 신규 직원분이랑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본인은 멀티태스킹을 잘 못한대요. 제가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. 신생아는 멀티태스킹을 못해요. 지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 온몸에 있는 힘을 다 끌어서 쓰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멀티태스킹을 해요? 말이 안 되는 거죠. 눈앞에 있는 요거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기에도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. 거기서 내가 바라는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? 주변을 살피면서 했으면 좋겠다? 안 돼요.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. 여러분이나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분들은 안 돼요. 부족해요. 안 돼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런데 업무만일까요? 아니요. 직장 생활은 사람도 힘들어요.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좀 기준점을 알려주고 저분처럼 하면 돼.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.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되는데 업무는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것 중에 아주 일부분밖에 모르죠. 사람 관계는 아예 모르죠. 근데 저희가 그 직원을 바라봤을 때는 저 직원은 이제 입사한 지 한 6개월 되고 1년 됐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회생활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6개월 1년이면 이제 제법 괜찮은 직원이 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아예 못하는 직원이었으면 그러려냐고 항상 붙어 있는데 뭔가 좀 하는 것 같거든. 성인이니까 말귀도 좀 알아듣는 것 같거든.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. 일로도 그렇고요. 사람적으로도 그래요. 첫 번째 일로는요. 일이 하는 게 직원이 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. 요만큼. 근데 이게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. 우린 이거 밑에 엄청나게 거대한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. 우리 땅 위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잖아요. 그럼 그 밑에 엄청나게 거대한 지하수가 아니면 또는 물이 흐른다는 거 알고 있죠. 어디선가 수도관 같은 게 터졌거나 지하수 같은 게 도저히 흐르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. 일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앞에 있는 이 일을 조그맣게 한다는 건 그 밑에 엄청나게 거대한 시스템을
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신규 직원은 진짜 조금 나와 있는 그 업무의 아주 조그만 부분밖에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완전히 멍텅구리 된다고 하죠. 갑자기 정신이 뿅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왜? 밑에서 흐르는 시스템을 전혀 모르니까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거를 알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신규 직원은 일을 알려줄 때 어떻게 하냐면 몇 번 알려줘요. 그러면 이것 좀 해볼 수 있겠어? 알겠습니다라고 해보면 그래 한번 해봐. 거기까지 맡겨주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 있으면 또 알려줘요. 한두 번 알려주고 알 수 있겠어? 또 해봐.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알고 수 있는 것들은 혼자 한번 해보고 이제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만 나에게 물어봐줘. 그럼 내가 가서 알려주고 또 그 밑에 흐르는 시스템을 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. 처음에 하루 24시간 다 붙어있듯이 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붙어 있어야 되겠죠. 2년 정도 지나면 뭐 하루 2, 3일에 한 번 정도 붙어 있어주면 좋겠죠.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 전제를 하고 알려주셔야 돼요. 아직도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물의 흐름을 잘 모르는 거구나. 2년차, 3년차 될 때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정도라 생각하고 너무 이 직원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직원이 그 밑에 있는 단계까지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. 두 번째, 사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저도 그래요. 어제 생각, 오늘 생각, 내일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. 특히 생각만이 그럴까요? 제 몸이랑 생각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죠? 몸이 힘들면 생각도 힘들어져요. 몸이 즐거우면 생각도 즐거워져요.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. 잠을 하러 못 잤다던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일처럼 딱딱딱딱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어제는 맞았던 것도 오늘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. 내일은 더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. 직원분한테 알려주실 때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되고요. 그걸 알려주실 때 밴드라고 알려주세요. 폭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.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주셨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야. 단 이것만 정답은 아니야. 사람이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일 수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내일 저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날 또 다르게 알려준다고 해도 한 가지 범위라고 생각해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직원이 우리 상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럴 땐 그게 맞고 다를 땐 다르게 맞고 이게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맞을 수가 있구나.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 범위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그럴 수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. 대신 다른 사람을 좀 모방을 하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있죠. 조금 따라 배우기에 좋은 사람들 있죠.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좀 원만한 사람, 조금 더 옆에 동료가 잘하고 상사한테 좀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. 나 말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 있죠. 그 직원을 좀 모방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. 누구누구 직원님, 저 옆에 있는 저 대리님이 이런 거 사람관계 되게 잘하시니까 주변에 잘 보고 듣고 하다가 저분이 하는 말투, 저분이 하는 행동들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. 대신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범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무조건 다 따라하는 건 안 되니까 좀 적당히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돼요. 나도 알려주고 범위도 알려주시고 참고할 만한 인물도 알려주시고 그럼 그 직원이 보고 무럭무럭 잘할 거예요. 물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. 나도 사람인데 알려준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틀리고 모르고 이럴 때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직원은 너무 보물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없는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. 아이들이 없는 동네도 충분히 잘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어요. 근데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가끔은 시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네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? 아이들이 너무 없는 동네는 조금 적막하다, 조금 활동성이 떨어진다, 이런 느낌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은퇴하고 더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직장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.
근데 나도 언제까지나 현역일 수는 없고요.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. 40 넘어가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제 몸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.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쌓여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줄 신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 직원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의 역할만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나는 그런 걸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. 최재권은 경험연구소 최재권이었고요. 제가 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시간도 줄여드리고 어려움도 줄여드리고 나아가서 돈도 벌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보고 싶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이야기 더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